38번 인질 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구조화된 접근은 접근한다. 그렇죠. 무슨 그 다양한 이론이나 그것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인질 모델이 형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접근을 맞는다. 예를 들면 하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뭐 콘크리트, 철근, 무슨 뭐 인테리어, 창문 그런 게 다 모아져 가지고 요소에서 모아져 가지고 하는 건물이 이르듯이 인지 행동 모델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모아 가지고 인지 모델이 탄생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적은 이거냐면 프로이드거든요. 무의식은 무조건 프로이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 모델 행동을 맞지 않는다. 자,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클라이언트 주관적 경험. 이것이 또 프로이드 빼놓고는 거의 다 인간은 주관적으로 봤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그래서 결정론이 됐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봤죠. 그래서 인간들은 무엇도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협조적인 노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파트너십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번에 8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인간관을 한번 봐봅시다. 인간은 외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 아니고 존재가 아닌 것.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역동에서 반대하고 탄생한 거죠. 심리 내적인 힘. 이것은 거의 뭐 프로이드와 가까운 거죠. 결정론. 여기 나오니까 프로이드가 확실히 맞네요. 무의식이나 결정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에 나타난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거든요. 인간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하죠. 인지행동의 개인 목표는 뭐냐?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좀 말이 좀 길지만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왜곡된 사고를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인지적 왜곡을 현실적 사고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잘못된 가정과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재평가하고 수정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인지모델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클라이언트 주관적. 항상 인간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사이가 복잡합니다. 그 인간의 그 개개인의 독특성도 인정해줘야 되고, 구조화된 직접적인 접근, 앨리스의 ABCD 이론과 아론백 자동적 사고. ABCD 이론은 뭐냐면 신념, 이렇게 뒤에 나오겠지만, 신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사건, 신념,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논박, 그 다음에 효과. 그렇게 나오고 것이 ABCD 이거든요. 그리고 아론백의 자동적 사고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세 사람이 걸어갈 때 민족성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뒤통수를 탁 친다고 합니다. 뒤통수 딱 치면 한국 사람은 딱 돌아봐서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아주 그냥 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딱 뒤통수 치면 그 사람이 나를 이길 사람인지 질 사람인지 그 생각 없이 무조건 반응하고 막 치고받고 싸운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은 딱 치면 아무 말도 안 갔다가 저 머리 딱 돌아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만나면 너 죽인다. 막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화가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비유를 대봤습니다. 그래서 아론백의 자동적 사고는 즉각적인 반응. 뭐 조금만 나오면 어이구 큰일 났다. 뭐 조금만 뭐 아주 호들감, 과대 막 포장해갖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이 맞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자, 인간에 대한 낙관적 관점. 프로이드는 비관적으로 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으로 낙관적으로 봤죠.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 등 탐색하기는 하지만 이게 참고사항이죠. 현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Here and now.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간 제한적이다. 단기 계획이기 때문에 4개월, 18회기,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시간 딱 제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지, 정서, 행동에 개입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수동적인 대상 안 되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가 협조적, 그 다음 신뢰관계, 파트너십이고 서로 간에 믿고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적, 현재 중심, 목표 지향적 접근이다. 소크라테스 문답법, 또 접근해야 한다. 사회복사를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논박,
뒤에 좀 더 A, B, C, E 나오겠지만 논박을 통해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가 있음을 밝혀지며 자기 발견과 타당한 과정을 거쳐 사건의 행동 의미를 재발견한 것이다. 소크라테스 문답은 그 증거를 찾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인지 재구조화, 경험적 학습, 체계적 둔감법, 모델링. 모델링 같은 거 시험 자주 나와요. 체계적 둔감법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조카가 있는데 어렸을 때죠. 근데 걔가 에스카레이터 탈지를 몰라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맨 처음에 에스카레이터 타는데 한 발짝, 그 다음에 두 발짝, 세 발짝 체계적으로 착착 적었더니 나중에는 에스카레이터를 타는데 무서움이 없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부분 점점 적응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자, 이분이 아론백이거든요. 아론백. 또 이분이 앨리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자들 뭐 생일까지는 알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얼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삽입해 봤습니다. 자, 인지 모델의 개입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인지 모델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현실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 없다면, 이미 일어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 생각을 바꿔라. 이게 행정 모델의 기본이거든요. 생각을 바꿔라. 그럼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때 당시 상황이나 인지, 어떻게 바꾸냐면 상황이나 인지를 바꾸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예? 그 다음에 너희 판단을 바꿔라. 예? 너희 판단, 비합리적 사고를 판단을 바꿔라. 그리고 신념도 바꾸고 왜곡된 생각을 바꿔서 건강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다 바뀐다. 이것은 꼭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나 뭐 학자들이 이야기나 교수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사실 그런 점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힘들 때 있으면 생각을 바꿔. 생각이 몰입에 빠져버리면 자꾸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Here and now. 미래지향적.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또 활동적이 되고, 그러가지고 과거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면 뭐해? 뭐 수익 구조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하면 뭐냐? 그러면 자꾸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도 바뀐다. 이게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ABC 기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게 참 좋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법적으로 사건이 얽혀있다. 그러면 이 ABC 모델을 해갖고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써먹으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써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 ABC 모델을 잘 자꾸 익숙해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반성문을 쓴다든가 쓴다. 그럴 때는 이런 모델을, 이 모형 틀을 갖고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A예요. 이게 A. 이거 C.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각이 되면 분명히 결론이 나오죠. 초등학생이 싸웠다 그러면 코피가 난다든가, 운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나와 따라서 이게 이제 A, 이 C거든요. 상황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중간에 B가 있죠. B가 이제 빌리프, 신념 그런 건데, 이 신념이 긍정적으로 되면 반응은 일단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이 된다면 여기서 논박이 되고, 그 다음 그 효과 나오죠. 왜 그래 됐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행 사건, 예를 들면 취업에 계속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굉장히 우울해. 그리고 이거 죽고 싶다.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비합리적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선행 사건이 하고 결과가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가 돼. 죽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왜 그게 죽고 싶다는 게 나오냐. 그러면 비합리적인 심리체계 때문이다. 그러면 상담사가 개입해줘. 사회복지 개입해줘. 논박을 하죠. 취업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갖고 뭘 그렇게 자살 시도까지 우울하냐. 그럴 필요 없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다 말이야. 논박. 이게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논박을 하고 증거를 대고. 그래가지고 이 논리적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뭐냐면 논박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딱 돼. 아, 그래.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느낀 것이 이제 합리적 생각에서 느낀 감정적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A, B, C, D, E, 뭐 F까지는 뭐 알 것 없고요. 이것은 A, B, C, D, E 이론이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사용 가능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용성도 많고. 그래서 선행 사건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 그럼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왜 그 중간에 그 매개체가 있잖아요. 매개체가 이 비합리적 신계다. 그러면 비합리적이 있으면 논박을 해.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면 아주 최고 띵호하죠. 그래서, A, B, C잖아요. 근데 그 앨리스는 인지라 그랬어요. B를 갖다 인지가 뭐냐? 어떤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아론백은 인지를 갖다가 인지 맥의 가설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꾼 것이죠. 원래 학자들이 말 바꾸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A, B, C, D, E 모델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선행 사건. 예,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내담자가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다.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구직자가 계속 사업을 취업을 실패했다. 이 사건이죠. 아주 취업 안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죠. 그래서 B로 넘어가죠. C로 넘어가죠. 맨 처음에 C로 넘어가면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우울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극단적으로 나는 자살해야겠다. 근데 왜 자살해야겠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체계 때문에 그렇죠. 자, 보면은 C 앞에 B를 보면은 앞에 일어난 선행 사건에 인해 내담자가 발생한 적재치보다 신념체계. 나는 생각이 없고 무기력하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겪게 되면 자신이 무기력한 나는 진짜 살 가치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해석에 의해 결과가 나게 도출되기 때문에 사회복사는 이 B를 주의깊게 관찰한다. 왜 저를 선택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 B를 B를 비합리적 심리체계인지 합리적 심리체계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왔을 때 이게 C는 앞에 두 단계 통해 일어난 일로 인해 내담자가 느끼게 되는 정서적 행동 결과다. 우울하거나 자살 시도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증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그 다음에 D, A, B, C까지 했죠. D. 이제 여기서부터 A, B, C, D가 여기까지 합해서 진짜로 이제 상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까 A, B, C는 관찰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논박. 내담자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갖고 있을 경우, 상담자가 개입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반박한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어쩌고 하면 또, 철학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그랬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실질적인 경험을 성공담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좋은 것은, 과거에 그 사람, 내담자를 봐가지고 자기 살아온 과정에서 한 번쯤은 조금만의 성공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꾸 부추겨서 용기를 심어주면 좋죠. 반박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구직자가 무기력의 존재인가? 아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살펴보면 뭔가 있다. 그렇게 과거의 성공 경험 같은 거 살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 상담자가 개입을 수정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를 말한다.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논박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담자는 합리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된다. 예를 들면 취업에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낙방할 수 있다. 낙방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다. 대학 입시 많이 떨어졌다고 자살기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이번에
취업 실패했으니까 뭐 또 다른 데도 해봐야겠다. 이번에 대학 입시 실패했으니까 내년에 재수할 때 해야겠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자, 비합리적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 비합리적 심령은 상식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뭐든지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는, 우리 문자가 엄청 나오잖아. 대박, 어쩌고, 주식이 대박이었고, 10만원 투자했는데 1억을 받았다. 그건 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다 사기라고 보고, 그러니까 비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거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빠지냐? 비합리적 사고를 아주 과대망상이잖아. 거기서 푹 빠져버리죠. 우리는 절대 안 빠지죠. 자, 완벽한 결과에 못 버티는 사람. 결과가 자기 생각대로 안 돼, 비합리적인 사람 행동은 어떤 거냐면, 자기 생각대로 다 만족 깨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 아는 사람은 못 버티고, 그래서 그만둬본다든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누가 반박하거나 그러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사직서 써본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깡이 있어야죠, 깡. 자, 또 모든 문제 회피하고자 하는 신념. 그러니까 A라는 직장에 있다가 힘드니까 B라는 직장을 옮겨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않죠. A 직장에 있으면 거기서의 불평만이 B에 가면 똑같은 불평이 되진 않아요. 또 다른 뭐가 불평인 거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도장에는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모든 게 불평만 있다. 모든 것이 나를 갈구는 안티가 항상 존재한다. 그럼 그것을 안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의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 존재. 아들러의 미움받은 연기에 보면은 20% 존재한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디를 가든 20%는 나를 꼭 지지한 사람이 있고 20%는 나를 안티가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으면 안티가 오든 뭘 하든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을 무시해버려라. 안티 20% 무시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 20%만 보고 가거라. 근데 어디 맞아요. 그것이 어떤 조직이나 국가 행정 같은 데 보면 20%는 꼭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 이게 또 이제 자기 망상이죠. 세상이 자신을 공평하다고 대한다고, 자기를 공평하게 대한다. 자기를 공평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대문으로 화재 사건 나오고 묻지마 살인 사건이 나오고 그러죠. 누가 자기를 관심이 없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유형은 어떻게 하냐면 완벽주의, 그 다음에 생각이 파괴적인 사람, 그 다음에 회피주의, 뭔가 피해 다니고 도망가는 사람, 그 현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의존성인 거. 그리고 모두가 공평하다는 신념. 세상은 너무나 공평하다. 안 그래요. 세상은 모순 투성입니다. 과도한 의심.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자, A, B, C죠. 선행사건, 비합리적 신념, 심적인 문제. 예를 들어 취업에 떨어졌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우울증이 오고 자살 시도 오잖아요. 왜 그게 나오냐? 이런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나오죠. 나는 인간으로서 능력이 없고 삶에 무가치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회복서 뛰어들어야죠. 상담사나. 논박을 하죠. 취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떨어질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나는 정말 취업을 해가지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아이고, 이상하게 반대적으로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행사건. 똑같은 얘기인데, 신념체계, 결과. 그래서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의 행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행위 등에 대한 향격지 자기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 그래서 이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는, 이제, 논박으로 가야죠. 그것은 아니다, 기다. 논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신념, 사건이 있죠. A. 사건이 있는데, 그 신념 체계가 있어요. 신념 체계 두 가지로 나누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신념 체계는 적절한 정서와 행동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합리적 신념 체계로 해가지고 나는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박으로 가죠. 이렇게 논박으로. 합리적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적절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이상적이죠. 자, 또 볼게요. 선행사건, 신념체계, 결과. 그래가지고, 여기서 긍정적인 신념체계 있으면 바로 논박도 필요 없고, 이 결과에서 끝나는 건데, 비합리적 신념체계로 되면, 여기서 비합리적 신념체계면, 부정적인 정서와 이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논박이 거쳐지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그림이.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합리적 신념체계로 바꿔가지고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ABC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ABC 이론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좀 많이 좀 더 보시고요. 이거 있으면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